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주 만에 4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한 주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면서 확진자가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18세 이상 기저질 환자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 격리 기간은 7일로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 두기 의무화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4차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센 오미크론 합의 변이 BA.5가 이미 전체 감염의 65%를 차지하면서 우세종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에 이어서 2년 연속 관측 최고치를 이어갔는데 지난해엔 또 다른 온실가스인 메탄 농도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을 본격 공개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건데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주 만에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만 266명으로 전날보다 3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 주 전보다는 2만 명 넘게 늘어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4만 명대 확진은 지난 5월 11일 4만 3,908명 이후 63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든 67명으로 32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2명으로 누적 2만 4,680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지금 단계에서 거리 두기 의무화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 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 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 두기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학생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2학기 학사관리와 방역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일단 전면 등교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서울 지역 학생 확진자는 2,587명, 988명이었던 직전 주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서울 주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셋째 주 6만 4천여 명까지 치솟았다가 한 달 만에 1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6월부터는 1,000명 아래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달 10% 후반대에서 최근엔 25% 안팎까지 급상승했습니다. 5월부터 정상 등교를 시작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2달 만에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부분 방학이 시작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2학기가 시작하는 8월 중하순엔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2학기에도 전면 등교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2학기에도 기존의 등교 수업을 강조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수업 결손이 없도록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필수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중단했던 자가검사 키트 선제 검사도 재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체험학습이나 실외 수업 때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3명 중 2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자가진단 앱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학사와 방역 체계를 방학 중에 확정해 학교 현장에 미리 안내할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4번째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으로 올라서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존스홉킨스대는 최근 2주 동안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만 7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대 의대 산하 보건계량 분석 연구소는 신규 확진자가 집계치의 7배라고 추정했습니다. 일상화된 재택검사 등으로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감염자가 훨씬 많다고 본 겁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강한 BA.5의 확산 탓입니다. 이미 전체 감염의 65%를 차지하면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보건당국은 4번째 백신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 am very clear that these are decisions made by our regulatory agencies, the FDA and the CDC. And so I know that the FDA is considering this, looking at it, and I know CDC scientists are thinking about this and looking at the data as well. 미국 정부는 지난달 제약사에 기존 백신의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만큼 하위 변이에 특화된 백신은 빨라야 가을쯤 나올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새 백신이 나오기 전이라도 현재의 감염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당장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to get a booster now is to prevent infection now. There's a lot of infections now and an increasing number of hospitalizations now. Certainly those are hospitalizations, infections, severe disease that we want to prevent right now.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하루 평균 5,100명으로 지난 5월에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3번째 접종을 마친 사람이 34%에 불과해 최근 확산과 입원 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50세 이상 성인에게만 권고한 4번째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게 당장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12일 코로나19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2년 6개월이 넘도록 동일한 경계 수준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WHO는 성명을 통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WHO 긴급위원회는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점을 들어서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 경기 북부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비는 중서부 지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북서쪽에 다가온 저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처음부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 경계에서 저기압이 정체전선, 즉 장마전선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이후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북부로 최고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경북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저기압이 장마전선으로 변화하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3일 낮부터 저녁 사이인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그리고 13일 밤부터 14일 아침 사이에는 충청권과 전라권 그리고 경상권 서부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장마 전선은 이후 남해로 물러나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륙은 주말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 국지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중부지방 비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 8시를 기해 수도권, 강원, 충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행안부는 급경사지, 산불 피해 지역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주민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휴가철 야영객과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산간 계곡, 강변을 통제하고 기상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깊은 우주의 풀컬러 사진을 본격 공개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우주 절벽에 숨막히는 절경 속엔 별들의 요람인 성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We see some great examples, first of all, of hundreds of new stars that we've never seen before. We see examples of bubbles and cavities and jets that are being blown out by these newborn stars.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남쪽 고리 성운입니다. 어두워지며 죽어가는 별이 내뿜는 가스와 우주 먼지가 정밀하게 포착됐습니다. So this is a planetary nebula. It's caused by a dying star that has expelled a large fraction of its mass over in successive waves. 은하 5개 중 4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스테판의 오중주입니다. 2억 9천만 광년 밖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데 1877년 최초로 발견된 소은하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풀컬러 우주 사진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찍은 우주 가운데 가장 멀고 깊숙한 곳을 고해상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나사는 또 웹 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1150광년 거리의 외계 행성 WASP-96b의 분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습니다. 과학계는 웹 망원경의 이 같은 성과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인 웹 망원경은 작년 12월 우주로 발사됐고 올해 2월 지구에서 약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 라그랑주점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지난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23.1 ppm을 기록해 역대 관측 기록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0년에 이어서 2년 연속 관측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농도도 2005 ppb까지 올라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연 2.25%가 됐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 급등해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앞으로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강력한 물가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림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 역전으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비해 빅스텝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12% 떨어진 95달러 64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1일 이후 최저 가격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7.1% 떨어진 99달러 49센트로 마감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급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달러화 강세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에도 고용 호조가 이어지면서 취업자가 16개월째 늘었지만 증가폭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4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4월과 5월 2달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커지다 6월에는 석 달 만에 증가폭이 둔화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47만 2천 명 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분 중 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7만 7천 명, 제조업은 15만 8천 명이 증가했고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 음식점업도 2만 8천 명 늘어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5만 9천 명, 도소매업은 취업자가 3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연일 오르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등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환율마저 오른 탓에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무관세 정책으로 국내 농가를 고사시키려 한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또다시 민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원료, 대파 등 주 먹거리 7개 품목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먹거리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서 지난해 100g에 2,580원에 팔리던 미국산 부채살이 지금은 3,800원으로 47%가 올랐고 브라질산 커피 원두는 17,900원에서 24,900원까지 뛰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돈의 지출이 전에 비해서 너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아무래도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고기의 경우 무관세 정책으로 소매 가격을 5에서 8%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커피나 유럽산 분유는 기존에도 물량 대부분이 무관세로 수입됐고 하루가 다르게 환율과 물가가 오르고 있는 탓에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 기존 관세는 8.6%로 7월 1일부터 할당 관세는 0% 수입되지만 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 축산물 물가 상승으로 극적인 원가 인하 효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축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계획 발표에 축산업계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사료가 폭등으로 부담이 큰 국내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축산물 무관세 수입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20일부터 할당 관세를 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관세 정책이 물가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축산업계는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저항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 확보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교육기관,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반도체 소자의 기본이 되는 웨이퍼. 하얀 방진복을 입은 교육생이 커터로 선을 긋자 쉽게 잘립니다. 반도체는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는 전 공정과
10단위로 분리 조립하는 후 공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한일 간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됐었던 포토레지스트 용액입니다. 이 용액을 웨이퍼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반도체 포토 공정에 필요한 코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자 학생과 학부모들도 대학의 반도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랑 반도체에 대해 배운 다음에 이런 공정에서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오늘 체험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 4차 산업 주요 기술로서 전망도 좋고 아이들이 그 전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분야 부족 인원은 1,600여 명. 생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반도체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들의 반대에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학과 인원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소재응용학과에 60명이 있고 내년도부터 팹리스 반도체 설계학과로 3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금보다도 한 배 정도는 더 키워야지 그래도 우리의 소기의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산학연관 협력체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44개 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양성해 200개 이상 기업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해 반도체 등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처 간 경쟁으로 인한 사업 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주연 배우 이정재 등이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후보 14개 부문에 올랐습니다. 영어로 제작되지 않은 드라마가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공개돼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인공 배우 이정재도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nd now, here are the nominees for Outstanding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Lee Jung-jae, Squid Game.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진출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올해 골든글러브와 크리틱스 초이스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고 미국 배우 조합상에도 남녀 주연상 등 총 3관왕을 차지하며 에미상 진출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국 배우분들께서 투표해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값지고 한국에서 더 열심히 영화 찍고. 이정재는 드라마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과 색세션의 브라이언 콕스 등 쟁쟁한 배우들과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작품상은 색세션, 오자크, 세브런스, 기묘한 이야기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드라마 시리즈 부문의 감독상 후보에 지명됐고 오영수와 박혜수, 정호연 등도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TV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는 상으로 올해 시상식은 9월 12일 열립니다. 에미상 수상이 확정되면 한국 콘텐츠는 영화에 이어 드라마까지 또 한 번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오미크론 합의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오늘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된 백신들은 모두 초기 오한 바이러스를 겨냥한 백신들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BA.5에 특화된 백신은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현재 백신 개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최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